세계적인 프리솔로 클라이머 알렉스 호널드는 로프를 포함한 어떤 등산 장비도 없이 1000m가 넘는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는데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보통 암벽 등반가들은 높은 절벽을 정상까지 등반하는데 몇 나절이 걸리곤 하죠. 프로페셔널한 등반가라면 대략 하루에 500m 정도를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00m가 넘는 비거리라면 3일 정도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그 루트 중간에 캠프를 해야 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자야 할까요? 로프에 매달려서 잘까요? 아니면 바위 틈에 끼인 채로 밤을 꼬박 새울까요? 1960년대 이전에는 등반가들이 해먹을 가지고 올라가 암벽 사이에 걸어두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직벽에 해먹의 양끝을 고정하고자 하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바나나처럼 구부러져 척추가 아팠고 싱글 포인트 해먹은 중력 때문에 양쪽 어깨를 강하게 짓눌렸으며 비바람이 닥치거나 직벽에서 분출하는 한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뻔한 위기가 매번 찾아왔습니다. 거센 강풍을 만나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1972년 요세미티를 등반하던 클라이머 웨스트베이와 호킨스는 해먹을 이용해 잠을 자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자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립공원 내 공공숙소에서 군용 야전 침대를 몰래 가져와 강철 프레임에 로프를 묶어 절벽에 매달았는데요. 이것이 절벽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휴대용 수직 텐트 포타레치의 시초였습니다. 요세미티의 전설적인 괴짜 등반가 워렌 하딩은 좀 허접한 해먹 스타일의 포타레치를 짊어매고 하프돔을 오르던 중 3일 동안 엄청난 폭풍우에 갇혔는데 텐트 안으로 눈과 얼음이 들어와 가득 차서 거의 얼어 죽을 뻔한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 덕분에 훗날 완벽히 방수가 되고 평평한 바닥을 가진 현대적 포타레치 디자인이 더욱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등반 장비 개척자였던 그렉 로우 형제가 알루미늄 파이프와 나일론 천을 결합한 1인용 절벽 텐트를 개발해 사업 생산을 했죠. 이후로 수직벽을 오르는 암벽 등반가들에게 포타레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에서 오직 로프에 의지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저런 곳에서 잠을 자면 옆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정한 볼트가 빠지거나 로프가 끊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올 듯한데요. 실제로 포타레치를 이용하다가 상상하지도 못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는 먼저 포타레치 구조에 대해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게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고지대 암벽 등반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타레치는 텐트를 지탱하고 있는 로프가 하나의 고리에 연결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타레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 앵커 볼트를 고정한 다음 텐트를 지탱하는 모든 로프들을 한꺼번에 그 앵커에 매다는데요. 사람과 장비, 텐트의 무게를 단 한 개의 고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포타레치의 뼈대를 구성하는 프레임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바닥 베이스는 질기고 뻣뻣한 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서 사람이 텐트 위에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 플라이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수직 텐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렇다면 이 포타레치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 만큼 편하고 안전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타레치의 안전 등급은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자신의 몸에 별도의 백업 로프를 벽에 매달아 만일에 있을 추락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사고는 정말 희귀할 정도로 드물기에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등반 장비에 큰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등반 중 실수를 하더라도 단단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와 로프는 그로 인한 강한 충격과 무게를 끄떡없이 견뎌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클라이머들은 포타레치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타레치에는 만에 하나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멕시코의 거대한 절벽 엘 기강테를 오르던 26세의 클라이머 놀란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에서 포타레치를 설치하고 쉬던 중 위쪽에서 바위가 깨져 내리는 낙석이 발생했는데요. 떨어지는 날카로운 돌들이 포타레치를 고정하고 있던 메인 로프와 안전선들을 단번에 끊어버렸고 결국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자연의 무서움을 보여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002년 8월 호수 전경이 아름다운 캐나다 퀘벡의 카프 트리니티 절벽에서 남녀 클라이머 커플이 포타레치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사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일렛과 포이어 두 커플은 포탈에치를 바위에 고정하는 앵커에 너무 많은 무게의 짐을 실었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벨트 하네스를 바위에 박힌 로프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앵커와 비너가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그들은 포탈에지와 함께 허공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포탈에지에서 잘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안전벨트를 차고 바위 위에 직접 연결된 로프에 몸을 묶고 자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포탈에치가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클라이머들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견디기가 어려운 것은 바람과의 싸움인데요. 야간의 고지대 절벽에는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 바람의 세기가 허리케인급인 강풍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땐 말을 타고 로데오를 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그 안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극도의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람을 만난다면 잠을 자는 것은 포기해야겠죠. 바람이 몇 날 며칠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좁은 텐트 안에서 며칠씩 갇히면 정신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텐트를 찢을 듯이 때려대는 바람 소리와 수직벽의 공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때 극심한 폐쇄 공포증과 수초 미터 허공에 떠 있다는 고립감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거나 일시적인 이상 증세를 보여 스스로 안전장치를 풀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해프닝이 종종 보고됩니다. 1991년 미덴도르프와 스티브 퀼라는 엘 캐피탄의 트라이벌 라이트라는 절벽을 오르던 중 갑자기 몰아닥치는 비바람을 마주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겨우겨우 포탈에치를 설치했지만 강풍은 그치지 않았고 이후 7일 동안 내내 폭풍과 스트레스,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했다가 구조되어 겨우 생명을 건졌는데 그들이 살아있던 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첨단화된 기상정보와 휴대전화 통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포탈에치 자체의 결함이나 텐트가 찢어져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현대식 포탈에치는 수톤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엄청나게 튼튼하기 때문이죠. 포탈에치 관련 질문 중 가장 압도적인 1위는 단연 배설 문제입니다. 남자라면 스트랩을 잡고 불안하게라도 서서 외부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고지되어서 소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증발하기 때문에 오염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벽 위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결하면 아래에 있는 다른 클라이머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머들은 별도의 소변기형 방수팩을 지참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대병용 밀폐용기도 별도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네요. 등반이 끝나면 가지고 내려와서 폐기합니다. 허공에 매달린 텐트 밖으로 엉덩이를 빼고 조심스럽게 조준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릴을 전사한다고 하네요. 여성의 경우에는 기저귀처럼 생긴 모양으로 소변을 흡수하는 비품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탈에치에서 음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포탈에치 텐트 위에서 버너로 조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척 위험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초코바 또는 포장용기에 담긴 샌드위치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루 이틀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3일 이상 등반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위해 가스버너로 눈을 녹이거나 음식 섭취를 위해 물을 끓여야 합니다. 이때 바람 때문에 텐트를 완전히 밀봉한 상태라면 좁은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통기구를 반드시 열어두고 버너가 쓰러져 텐트에 불이 붙지 않도록 행잉 스토브를 공중에 띄워 사용해야 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탈에치에서 3일 이상 지낸다는 것은 극한의 모험입니다. 반면 포탈에치에서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절벽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산악 경치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포탈에치의 보상일 것입니다. 등반가들은 이 수직 텐트 안에서 일출일몰의 장엄한 풍경과 밤하늘의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고 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포탈에치 수직 텐트는 꼭 절벽 야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맹수를 피해서 나무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 캠핑족들이 좋은 경치를 선택하기 위한 옵션 텐트가 되기도 합니다.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경치는 좋은데 바닥이 울퉁불퉁한 지대여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경우 훌륭한 대안이 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캠핑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포탈에치의 무게는 1인용이 대략 4kg, 2인용이 7kg 정도로 간편한 편이어서 휴대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직 캠핑,
안전하고 과학적인 장비의 발전은 극한 환경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족의 욕구를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